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혼합기체 들어가기 전에 양적 관계를 잠깐 하는데 화학원처럼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거 쓰지도 마. 알겠어요? 그냥 선생님 하는 거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지. 이거 혹시 메테인이라고 하는 건 알겠지? 얘가 연소 반응식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계수 맞추는 거는 할 줄 아셔야 돼. 화투에서는 이게 깊이 있는 그런 양적 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기본만 물어보거든. 이게 계수 정도는 맞춰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1, 2 그러면 요거 2 맞추고 1 맞춰주고 2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냥 이 계수 비대로 반응하는 몰수 비다.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근데 설마 분자량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분자량은 요 녀석이 16이고 산소의 분자량이 32고 이산화탄소 4가 될 거고 요 녀석이 18이 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수라고 하는 것이 질량이 있으면 분자량으로 나눠주는 걸로 정의를 하거든. 근데 이 몰수가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게 계수비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질량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계수에다가 곱하기 분자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확인을 해봐.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16이 될 거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64가 될 거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44가 될 거고 얘하고 얘 주면 36이 될 거야. 두 개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동일 값이 돼버리거든. 그 질량비가 질량이 동일한 거야. 이게 무슨 보존 법칙이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했던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를 응용할 줄도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하고 2B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4C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1 곱하기 A의 분자량, 2 곱하기 B의 분자량은 화살표 지우고 등호로 놓으면은 4 곱하기 C의 분자량,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자체에 질량 보존 법칙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비율이 지금 1대 2대 그 다음에 1대 2로 반응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반응물을 주어졌을 때 얘가 4몰 주어지고 만약에 얘가 3몰 주어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중에서 누군가 하나는 다 없어져야 돼. 여러분들은 화학원 중간에 보면 화학평형이라는 걸 배웠지? 화학평형에서는 정반응하고 역반응이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정반응 역방향이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비가역 반응만 배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남지 않아야 돼. 반응이 끝나면. 근데 우리 화학평형 배울 때는 반응이 종결되면 뭐야?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일어나니까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모두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 그럴 때 부족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걸 어려운 말로 한계 반응물 소량이라고 하거든. 근데 소량 판단할 때는 잠깐만 보면 돼요. 계수의 몇 배인지만 확인하면 되거든. 몇 배야? 1.5배잖아. 얘는 몇 배가 되지? 4배지, 4배. 작은 게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반응 배수라고 그래서 K라고 할 거야. 얘는 곱하기 4인데 얘는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지? 1.5가 되잖아. 그럼 작은 이 1.5라는 게 반응 배수라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도 다 몇 배씩만 반응하는 거야? 1.5배씩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1.5 하면은 얘는 1.5몰이 반응하고, 그럼 남는 건 몇 몰이 남겠어? 당연히 2.5몰이 남지. 반응 배수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1.5몰이 생성되고 얘도 1.5몰이 되니까 3몰이 생성이 된다. 알겠지? 화투에서 필요한 건 이것만이야. 알겠어요? 이것만이고 복잡한 표가 나오면서 막 이 중에서 소량은 뭘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화투에서 필요한 건 요것만. 알겠지? 그래서 계수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예 몰아서 설명해 줄게. 옆에 페이지 보면 분자량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야. 그래서 항상 계수 곱하기 분자량은 어때? 질량 보존 법칙의 근거에 의해서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야. 요거 잠깐 확인해 줬고,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개수의 합이 같은 반응 시, 개수의 합이 다른 반응 시, 개수의 합이 늘거나 주는 거, 뭐 이런 건데, 요거는 그냥 한 번에 지금 설명을 해줄게. 실제 반응식보다는 이 식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려나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일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A라는 녀석하고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있대. 화학 반응식이 있거든. 천천히 해볼 테니까. 얘가 5몰이 있고 얘가 4몰이 있대. 그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반응 전에 몇 몰이 있는 거지? 반응 전에 9몰이 있는 거잖아. 9몰. 잘 생각해봐. 9몰인데 누가 소량이지, 얘들아? 이거 한눈에 딱 보면은 B가 소량이지. 그럼 반응 배수는 몇 배로 지정이 된 거지? 2로 지정이 된 거 아니야? 그럼 반응 전에는 9몰인데 잘 봐. 이 9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 9몰은 반응 배수가 얼마지? 2지. 그럼 얘도 몇 배를 하는 거지? 2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얘의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지? 1과 2의 합이니까 얼마? 3이지. 그러면 3의 몇 배를 해? 2배를 하지. 그러면은 봐봐. 얘한테 2배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해주니까 얘는 몇 몰이 남아있지? 3몰이 남아있지? 그럼 실제 반응한 건 몇 몰이지? 4몰하고 몇 몰 반응했지? 2몰 반응했지? 그럼 총 몇 몰 반응한 거야? 6몰 반응한 거 이해되겠어? 6몰 반응하고 몇 몰이 남았다는 거지? 2몰이 남아있잖아. 그지? 그럼 봐봐. 반응 개수 1 더하기 2의 합에다가 K값 2를 하고 그래도 몇 몰이 남아있는 거야? 3몰이 남아있는 게 몇 몰이야? 9몰이라는 뜻이잖아.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난 후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은 몇 몰이 그대로 남아있어? 3몰이 남아있겠지. 근데 봐봐. C는 역시 반응 개수대로 하니까 몇 몰이 생기지? 몇 몰이야? 4몰이 생겨 있겠지. 그럼 반응 후는 총 몇 몰이지, 얘들아? 7몰이 되겠지. 반응 후는 총 7몰인데 그 중에서 C라는 녀석은 4몰이야. 이게 뭐냐면 개수에다가 반응 개수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녀석이 3몰. 이게 합쳐서 7몰이라는 뜻이야. 자,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반응 개수가 주어져 있으면 반응 전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반응 개수대로 반응하고 남아있는 녀석이 있을 거야. 반응이 끝나면은 남아있는 녀석이 있을 거고, 요거 빠졌다, 얘들아. 생성물의 개수 KC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남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보시면은 반응 전에 총 몰수는 반응 개수대에다가 반응 배수만큼 반응하고 남아있는 녀석, 누군지 모르는 녀석이 있을 거야. 반응이 다 끝나면은 당연히 남는 녀석은 누군지 모르지만 있고 생성되는 녀석은 C의 개수대로 생성이 됐을 거야. 그러면 따라서 반응 전의 총몰수에서 반응 후의 몰수를 빼봐. 그러면 K는 개수의 합 이렇게 해서 빼주고 어차피 얘는 똑같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버리는 거야. 이 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봐봐. A, B, C는 지금 현재 개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고 반응 전후는 실제 반응의 노준 몰수야. 알겠어? 실제 몰수야. 실제 몰수의 차이는 개수 차이에다가 K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A와 B의 개수의 합하고 C가 동일하다 그러면 얘와 얘가 동일하면 얘는 0으로 돼버릴 거야. 그럼 반응 전과 후의 몰수도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A, B의 개수의 합이 크잖아. 그러면은 반응 전과 후가 반응 후의 몰수보다 커야 되는 거고, 개수의 합이 C가 더 크다? 이 말은 반응 후의 몰수가 어때야 돼? 더 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 그럼 너희들은 개수의 합을 한번 보시는 거야. 잘 봐. 1, 2하고 합이 3이야. 얘도 얼마? 3이지. 개수의 합이 안 변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총 몰수의 합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 한번 예측을 해봐. 얘는 넣어주면 4몰이야.
반응이 다 끝나도 몇 몰이 돼야 되는 거야. 남는 게 뭐고 생성되는 게 뭔지만 무조건 4몰이 유지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요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분명히 개수의 합이 1 더하기 3이면 얼마가 되겠지? 여기다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3b에다가 2c 이렇게 돼 있은 거야. 그럼 천천히 해봐, 얘들아. 천천히. 한 번만 이해를 시켜야 돼. 개수의 합이 얼마였지? 개수의 합이 4에서 얼마가 되지? 2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개수의 합은 얼마가 줄었어? 2가 줄었지. 맞아요? 그러면 반응은 무조건 2몰이 줄어야 돼? 아니야. 알겠어요? 실제로는 2몰이 줄지를 꼭 2몰이 주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실제로는 무슨 값을 해줘야 되는 거야? K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반응 배수대로 줄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너희들 봐봐. 3하고 6까지만 써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쓰지 말고 생각.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누가 소량이지? 누가 소량이야? 누가 소량이지? 2배하고 몇 배지? 3배지. 그럼 얘가 소량이라는 뜻 알겠지? 복잡한 거 안 해? 그럼 여기서 반응 배수 얼마로 지정이 된 거야 벌써? K는 2로 지정이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K를 2를 집어넣으면 개수는 2가 줄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2니까 몇 몰이 줄어야 돼? 4몰이 줄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총 반응 후는 뭐가 얼마 남냐? 이거 필요가 없는 거야. 9몰에서 몇 몰이 줄어야 돼? 4몰이 줄어야 되니까 반응 후는 총 몰수가 얼마 돼? 5몰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정도. 여기서 깊이 안 들어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가. 이것까지만 해. 원래는 과량으로 판단하고 뭐 이런 것이 화학원에 있는데 너희들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훌륭한 거야.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하나 있을 거야. 밑에 이거 보면은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 했는데 3C라는 반응식이 있대.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반응 전의 개수의 합은 2인데 반응 후의 개수는 3이야. 따라서 1 개수가 늘어야 돼. 근데 실제 반응도 1몰이 늘어날까? 그건 확인해 봐야 돼. 무엇을 곱해줘야 돼? 이 변화량은 K배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 마지막에 3하고 4가 있다. 소량 찾아봐. 소량 누구지? A야 B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얘가 소량이야. 그럼 너희는 K 값이 얼마로 지정이 된 거야? 3으로서 지정이 된 거야. 그럼 K 값이 3으로 지정이 되니까 실제로는 몇 몰이 늘어야 되는 거야? 3몰이 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응이 다 끝난 후는 총 몇 몰이 돼요? 그러면은 7몰에서 3몰이 늘어야 되니까 몇 몰이 되는 거야? 10몰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여기까지는 됐어요?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여기까지만. 알겠어? 그 이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알겠어? 혼합기체에서 원래 아까 얘기했지. 혼합기체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기체를 다루다가 심한 문제로 가면 반응을 하는 기체들로 나오거든. 근데 그때 반응하더라도 화학원의 양적 관계의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아. 알겠어요? 한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 요 정도까지. 이것도 넘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더 축약을 시켜주면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서 뭐 생각하라고? 개수의 합의하고, 알겠어? 전과 후의 몰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라고. 개수의 합이 줄면은 총 몰수도 줄어들 것이고,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그대로 유지고, 개수의 합이 증가하면 어떻게 반응을 시키든 간에 총 몰수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요. 여기서 잘 봐. 원칙적인 얘기 해주고 굉장히 빠른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부분압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돌턴이라는 사람의 부분압력 법칙인데 사실 난이도가 높아요. 배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알겠어요? 자, 내용은 되게 간단해. 뜻이 뭐냐면은 압력에 관련된 얘기거든. 압력 관련인데 기체와 관련된 압력은 PV는 다 모든 법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온도하고 부피가 일정하면은 압력은 무슨 수에 비례해 준다는 거지? 몰수의 비례를 해준다는 거지. 이거 너무나 간단하거든. 그럼 기체의 압력은 몰수의 비례를 한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일 기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 속에 혼합 기체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풍선 속에 A라는 기체도 넣어주고 B라는 기체도 넣어주는데 A라는 기체하고 B라는 기체는 우선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도 A 기체도 부딪히고 B 기체도 풍선에 부딪히면서 각각의 압력을 갖는 거야. 그러면은 이 풍선 속의 압력은 전체 압력이 있을 거야. 전체 압력은 토탈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PT라고 쓸 거야. 이러면 전체 압력이라는 뜻이거든. 부분 압력 법칙은 각 기체의 압력을 다 더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야? 부분 압력 법칙이라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압력과 어떻다? 동일하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봐봐라 얘들아. 부피하고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자, 증명은 이렇게 돼요. 전체 압력은 무엇에 비례하는 거지? 전체 무슨 수에 비례하는 거야? 몰수에 비례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전체 몰수는 A 기체의 몰수하고 B 기체의 몰수 이렇게 몰수를 합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보면은 각각의 PA는 또 무엇에 비례해 주는 거야? 각각의 A 기체 압력은 또 무엇에 비례하는 거지? A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몰수 B는 또 뭐와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으니까 이 압력하고 이 압력을 다 더해 준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야. 증명 과정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어떤 공간 속에 혼합 기체가 있을 때 각 기체의 압력을 총 더해 주면은 전체 압력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잘 봐요. 근데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부분 압력 법칙, 돌톤의 부분 압력. 처음에 가볍게 출발할 때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 혼합 기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전체 토탈 압력은 각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 각각을 어떻게 했다? 다 더해 준다는 거야. 연습 한번 시켜볼게요. 헬륨이 이 공간 내에서 1기압, 2기압, 3기압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전체 압력은 어떻게? 1기압, 2기압, 3기압 더해주면 몇 기압이야? 6기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되게 잘 하셔야 돼. 봐라. 1몰, 2몰, 3몰이 들어있어. 자, 3개의 기체 빨리 대답해봐. 3개의 기체가 하나의 공간이 있지? 그럼 말 안 해도 똑같은 게 뭐야?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첫 수업 시작할 때 3개의 기체가 하나의 공간이 들어있으면은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 부피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똑같은 거지? 온도가 동일하다는 조건이 돼.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던 PV는 nRT 조건에서 비교할 때는 온도하고 부피는 같고 압력과 몰수는 무슨 관계가 돼? 비례 관계가 되지. 근데 전체 압력은 몇 기압이라고 돼 있어? 12기압이 된대. 그러면은 12기압인데 이 압력이 무슨 수에 비례하는 거야? 몰수에 비례하잖아. 이해되겠어? 근데 보시면은 12기압이야. 전체가. 몰수에 비례해.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수소가 차지하는 것은 전체 몰수에 비례해. 그러면 총 몇 몰이지? 6몰이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조용히. 자, 봐봐. 몰수가 1대 2대 3이 되잖아. 1대 2대 3. 그럼 각각의 압력도 몇 대 몇이 돼야 되지? 1대 2대 3이 돼야 되겠지? 근데 전체는 몇 기압이야? 12기압이지? 이 12기압을 몇 대 몇으로 쪼개면 돼? 1대 2대 3이 되겠지? 그러면 수소가 갖는 것은 2기압이고 4기압이고 몇 기압이야? 6기압을 차지해야 되잖아. 그런데 전체의 12기압인데 수소만이 갖는 기압은 2기압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지 2기압이 되지, 얘들아? 얼마를 곱해야 되지? 6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지? 6분의 2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되지? 6분의 3이 되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과연 이 6분의 1이 뭐냐 이런 뜻이야. 6분의 1은 전체 몰수가 얼마지? 6이지. 근데 수소만의 몰수는 얼마지? 1이지. 즉 전체 몰수, 총 몰수 중에서 해당하는 기체만의 몰수가 있을 거야. 전체 기체 몰수에서
해당 기체의 몰수를 이거를 몰 분율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주는 거야. 따라서 혼합 각 기체의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몰 분율을 곱해주는 거야. 전체 몰수 중에 직계 얼마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저 위에 저기 기압 다른 것도 몰수가 달라서 그런 네, 다 다른 거예요. 알겠어? 여기 있는 공간도 지금 뭐가 똑같은 거지. 부피하고 온도는 말 안 해도 똑같은 거지. 맞아요? 근데 보면은 전체가 6기압이야. 그럼 1기압. 압력이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이지. 맞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기체의 몰수는 또 몰수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이야. 몰수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할 때는 PV는 NRT라는 것에서 동일 조건을 빨리 지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비례, 반비례. 여기 있는 것은 부분 압력과 몰 분율 유도해 준 건데, 여기서 식으로 유도해 준 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희들은 감각적으로 항상 각 기체의 압력은 전체 압력에 무슨 분율에 비례한다? 몰 분율에 비례한다. 연습 한번 할게요. 자, 분명히 밑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놨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 몰 분율이 무슨 뜻인지 적어놨으니까 보고. 근데 필요 없어. 자, 봐.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볼까? 온도하고 부피가 일정하대. 자, 연습 충분히 할 수 있어. 봐라. 너희들이 응용을 할 때 PV는 NRT. 선생님이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온도하고 부피가 동일하다고 돼 있지. 그러면 온도 지우고 부피 지울 거야. 그러면 압력은 무슨 수에 비례하는 거지? 몰수에 비례를 해주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온도하고 부피가 동일한데, 알겠어요? 그러면은 압력하고 몰수는 비례해.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분명히 여기 세 개 공간 중에서 여기하고 압력 부피인데 온도 부피인데 지금 현재 보면 얘는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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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압력하고 몰수는 비례. 그러면은 얘가 압력이 몇 기압이지? 2기압이지. 근데 몰수는 얼마지? 1몰이지. 그러면 압력과 몰수는 몇 대 몇의 비율이 되는 거야? 2대 1의 비율이 돼야 되겠지. 그럼 다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기압이 들어와야 돼? 4기압이 들어와야 되겠지. 여기하고 2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6기압이 들어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쓸 줄만 아시면 돼. 써야 될 거. 여기는 섞어서 총 몇 몰이 돼 있지? 6몰이 돼 있잖아. 그런데 압력과 몰수는 2대 1을 유지해야 돼. 그럼 여기는 몇 기압이 되겠지? 12기압이 돼버리겠지. 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째려보는 거야. 너희들 이 공간의 전체 압력이 몇 기압이지? 12기압이지. 그러면은 요 공간만 한번 볼래 얘들아? 여기 들어있는 혼합기체 3개는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 부피하고 온도는 어떻지? 동일한 상태가 되겠지. 그런데 봐라. 몰수가 1몰, 2몰, 3몰인데 전체 몇 기압이야? 12기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의 압력을 다 더한 게 시기압이 되겠지. 그럼 각 기체는 전체 수소는 얼마를 차지하지? 12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지? 그러면 몰 분율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12기압 중에서 얘가 전체 6개 중에 하나니까 2기압, 얘는 4기압, 6기압. 그래서 이걸 다 합쳐주면 몇 기압이 되는 거야? 12기압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겠죠? 숫자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봐봐. 이제는 더 간단한 방법 가르쳐주면 오늘 마무리가 되거든.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어서 할게요.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 변한다? 상관없어요. 봐봐라. 온도만 일정하대. PV는 nRT 이렇게 줬을 거야. 온도만 일정하대. 그럼 지우세요. 알겠어요? 그럼 남는 거 상수 지우세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PV는 무슨 수에 비례한다는 거지? 몰수에 비례를 한다는 거야. 알겠어? PV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나무 관계도 그렇고 숲의 관계도 그렇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공간 속에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 C라는 기체가 있는데 압력 부피 곱한 건 몰수에 비례한다는
한다는 것은 각각의 기체에도 성립을 하는 거고 전체 숲에도 성립을 해주는 거야. 뭔 말이냐면은 PA의 압력과 PA의 부피는 A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뜻이고, 알겠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압력과 전체 부피는 전체 몰수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각각의 기체를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는 숲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어려운 거 전혀 없어. 되게 쉽게 가르쳐 준 거야. 잘 봐라. 너희들 보면은 봐. 지금 현재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두 가지가 온도가 동일한 상황이래. 그럼 니들 한번 빨리 써봐. 온도가 동일하면은 PV는 nRT에서 이거 지워버릴 거야. 알겠어? 근데 얘와 얘 상황은 무슨 수도 지금 똑같지? 몰수도 똑같지? 그럼 몰수도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남는 건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부피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잖아? 부피가 1대 2면은 압력은 거꾸로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2기압이니까 여기는 몇 기압 이렇게 해줘야 돼? 1기압 해주는 거야. 근데 이 보일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지금부터는 부분 압력으로 다 이해를 시키는 거야. 잘 봐. 부분 압력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 역시 PV는 nRT 빠르게 가셔야 되는 거야. 보시면은 온도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지워버리고 특징이 뭐냐면 PV는 몰수 이걸로 여러분들이 다 비례하는 거야. 압력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이게 조금 잘못돼갖고 봐라 얘들아 몰수가 몇 대 몇이지? 빨리 대답해봐. 1대 1이지? 그러면 얘가 1대 1이니까 압력 부피 곱한 값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 곱하면 얼마 나오지? 10이 나오지? 그럼 얘 곱하는 것도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한 게 10이 되려면 여기에 몇 기압 들어와야 되는 거야? 2기압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렵지 않아. 알겠지?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봐. 부분적 관계나 전체 관계나 PV는 몰수. 자, 얘는 지금 다 무엇이 동일한 조건이야? 온도가 동일한 조건에서 압력 부피는 몰수에 비례해 주는 거야. 시작. 너희들 봐봐라 얘들아. 이거 두 개 곱했는데 몇 몰이라고 돼 있지? 1몰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곱한 값하고 몰수비는 항상 몇 대 몇이 유지가 돼야 돼? 6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 곱한 값이 얼마지? 10이지. 그러면은 얼마가 돼 있지? 6대 1이 되니까 2몰 성립하잖아. 그럼 여기 몇 몰 들어있지? 3몰 들어있잖아. 근데 몇 대 몇이 돼야 돼? 6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거 둘이 곱한 값은 얼마가 되겠어? 18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 기압이 되겠어? 3기압이 돼버리는 거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도 확인해봐. 이 속에 있는 전체 압력이 몇 기압이지? 3기압이지. 이 3기압은 각각의 기체의 합이라니까. 그러면 요 녀석만이 갖는 압력은 몇 기압이야? 전체 3기압 중에 몰 분율이잖아. 몇 분의 1만 가져가? 3분의 1만 가져가니까 수소의 압력은 1기압이 되고 요 녀석이 차지하는 부분 압력은 몇 기압? 2기압이 된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한번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 안에 전체가 몇 몰이 들어있지? 빨리 4몰이 들어있거든. 근데 PV는 몰수인데 봐봐라 얘들아. 곱한 값은 얼마가 되지? 10이지. 맞아요? 곱한 값은 12가 되는데 몰수는 몇 대? 4몰이지. 그러면 항상 몇 대 몇이 유지가 돼야 돼? 3대 1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3대 1이 돼야 돼. 3대 여기도 곱한 값하고 비율이 3대 1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 곱한 값은 얼마가 돼야 되지? 6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조금 지워주세요. 요 4를 3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3 곱하기 2 그러면 6이고 2니까 또 3대 1이지. 그럼 여기도 몰수하고 곱한 값은 몇 대 몇이 유지가 돼야 돼? 3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총 몇 몰이 있어요? 빨리 대답해봐. 6몰이 있잖아. 그러면 곱한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8이 돼야 되겠지. 그럼 18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되겠어? 18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8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8분의 18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4분의 얼마가 되겠어? 9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밖에 없어. 보일의 법칙. 부분압력 법칙 계속 이 짓 하는 거야. PV는 NRT 놓고 같은 조건 지워주고. 알겠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시작. 잘 봐요. 4분의 9기압이라는 전체 압력은 누구의 압력이지? 수소야, 산소야, 질소야 다 더한 거야. 다 더한 거지. 그지? 그러면 각각의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은 얼마일까? 이런 뜻이지. 그지? 잘 봐. 잔자, 너희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 선생님, 얘가 차지하는 압력은 4분의 9 중에서 얼마를 찾아가는 거지? 지꺼만의 몰수만큼 비례해서. 그러면 얼마를 가져가는 거지, 얘들아? 6분의 1을 가져가겠지. 맞아? 그러면 6분의 1 해주면은 3이 될 거고 2가 되니까 얘가 차지하는 거는 8분의 몇 기압이 되는 거야? 3기압. ATM은 3기압이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이거는 선생님이 몰로 푼 거지, 얘들아. 방금 전에 몰 분율을 이용해서 풀어줬던 거지. 됐냐? 근데 아까 생각해봐. 나무도 적용되고 숲도 적용된다고 돼 있지? 그러면 이거는 전체는 숲이라는 뜻이고 각각의 기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나무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봐봐라, 얘들아. 수소 기체가 몇 몰이지? 1몰 차지하잖아. 근데 보면은 압력 부피 곱한 값은 몇 대 몇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3대 1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몰수가 1몰이야. 그러면은 수소 기체의 부피 압력을 곱하면은 몇 분의 몇이 나와야 돼? 3이 떠야 되겠지. 근데 부피는 얼마지? 얼마? 8리터지. 왜? 수소 기체, 산소 기체는 같은 공간이잖아. 그러면 얘한테서는 얼마가 되겠어? 8리터에다가 압력을 곱해주면은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요 녀석만의 압력은 몇 분의 몇이 되겠어? 8분의 3이 되는 거야. 이게 숲과 나무의 얘기라고 하는 거야. 각각의 기체 나무에도 PV는 몰수고 전체로도 PV는 몰수라고 하는 거야. 잘 봐. 지금부터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 잘 봐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지금 비례인데 이 상황에서는 몇 대 몇으로 지정이 됐어? PV 곱한 값은 3이고, 알겠어요? 몰수는 1이야. 맞아? 3대 1이야. 그러면 전체도 곱한 값하고 전체 몰수는 3대 1이 유지돼야 되는 거고, 산소도 마찬가지 몇 대 몇이 유지가 돼야 돼? 3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산소 기체의 몰수가 2몰이니까 산소 기체의 압력, 산소 기체의 부피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3대 1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 나와?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산소 기체만의 압력, O2만의 압력인데 부피는 얼마지? 산소 기체는 여기서 같이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럼 산소 기체 차지하는 부피는 얘의 부피하고 똑같으니까 8이 될 거야. 그러면 산소 기체만의 압력은 8분의 얼마? 6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나무와 숲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나무는 각각의 기체에도 PV는 몰수가 적용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 압력, 전체 부피는 전체 몰수를 찾아. 이 원칙을 놓치지 마시라고. 알겠어?